예, 시장의 핵심 이슈 기업들을 쫓아가는 마켓 주민. 오늘은 중국의 위드 코로나 시대 수혜주 찾기가 한창인데요. 그 가운데 호텔 신라를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여행, 항공, 면세 뭐 이런 가운데 네. 호텔 신라가 중국 수혜주로 늘 빠지질 않죠. 예. 그러면 신라 호텔이 아닌 상장 기업명은 호텔 신라입니다. 네. 우리가 호텔 신라 간다 그러지 않고 신라 호텔 간다 그러는데 예. 네. 호텔 신라는 어떤 기업인가요? 익숙하죠, 신라 호텔로. 네. 네. 박정희 때가 올라가는데요. 60대 말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병철 회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국내에도 특 1급 호텔을 하나 좀 만들어 달라. 네. 이게 사실 시초예요. 별걸 다 부탁했군요. 네, 네. 그 당시는 뭐 그런 부탁들이 많았죠. 네, 네. 실제 그 경부고속도로도 제일 처음에는 진격호 회장한테 부탁을 했죠. 예. 네. 그렇게 시작된 게 시작은 1973년도 2월에 이제 삼성그룹 산하의 호텔 사업부로 발족을 하는데 당시 이름은 주식회사 임피리얼이라는 이름으로 합니다. 이게 이제 일본령을 많이 받아요. 네. 당시 벤치마킹은 다 일본령을 받아서 실제 그 일본의 그 오쿠라 호텔과 제휴를 맺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 제일 처음 경영을 맡은 사람은 그 이병철 회장의 큰 딸이죠. 한솔그룹의 고 이인이 한솔그룹 고문이 한 13년간 요 호텔 경영을 맡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에 제주 호텔을 하나 다시 지으면서 특급 호텔 2개 된 거죠. 그리고 91년도에 이제 코스피 상장을 합니다. 그리고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부진 사장이 대표이사를 유지를 하면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호텔 사업을 뭐 일반 호텔 객객 사업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롯데호텔과 호텔 신라는 매출의 90%가 면세 사업입니다. 네. 네. 전체 매출의 약 88%, 90%가 면세 사업이고 이걸 TR 부분이라 그러죠. 그리고 나머지 한 10%, 11%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숙박, 요식, 호텔 사업으로 이루어진 게 바로 호텔 신라입니다. 실제적으로 네. 유통부로 보는 게 정확합니다. 오, 생각했던 것보다 면세 비중이 굉장히 높네요. 네, 그렇습니다. 호텔이 말씀하신 것처럼 호텔 뭐 객실하고 이래가지고 큰 수익이 잘 안 되거든요. 네. 호텔도 호텔 자체보다는 식음료 쪽에서 수익을 많이 낸다고 봤는데 맞습니다. 예. 그거보다 면세 부분이 한 절반 이상 되나 그랬더니 와, 호텔별로 거의 90%에 육박하면 이게 압도적이군요. 그러면 면세점 업계의 최근 현황은 어떤데요? 뭐 올해 전체의 이제 소매 판매 시장을 보면 그 업계 전반적으로 한 4% 정도 성장을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유통 채널별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텔 신라는 호텔업이 아니라 유통으로 봐야 된다는 이제 가정하에서 보면 편의점이 한 6% 정도 성장하고 백화점은 2.5% 정도 성장하는데 대형마트도 한 2% 성장밖에 안 보거든요. 그런데 성장률을 유일하게 두 자릿수로 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온라인하고 면세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소매 판매 시장 유통업에서는 그나마 면세점이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이 되면서 리오프닝 때문에 가장 성장성이 높을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고요. 2023년 올해 이제 면세 시장을 보면 면세 시장만 따라오면 전년 대비 한 23.5% 정도 성장할 거라 좀 예측을 해놓고 있어요. 그 시장 규모는 그 면세점 사업이 가장 피크를 친 때가 2019년도거든요. 그때 대비해서 한 90%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면세는 기본적으로 우리 내국인들이 외국 갔다 들어오면서 뭐 나가면서 살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상당수 이제 중국인들이 수요가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리오프닝하면서 기대감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방역 절차 강화하고 이러면서 중국도 뭐 자기네 단기 비자 안 내준다 맞불 내고 네. 중국인들 사이에서 아니 우리 그럼 한국 안 가 뭐 이런 그 반환 정서도 좀 올라가고 있다고 해서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요? 어제 중국 대사에서 발표를 했죠. 네. 단기 비자 중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저는 이 시그널이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이 이제 막바지에 왔다 저는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단서가 되게 재밌어요. 이 조치는 한국의 대중국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취소하면 조정하겠다 이렇게 달립니다. 이 말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은 중국 정부에서 중국 사람들이 보복 여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쌓이다 보니
가까운 한국하고 일본으로 가야 되는데 저 어제 그 입국 비자 중단을 한국하고 일본을 했거든요. 그렇죠. 해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원하고 있으니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에서 내달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 말은 예. 이미 중국 정부의 입장은 명확해졌구나. 리오프닝 시작하고 지금 그 통계 나오는 거 보면 상해는 뭐 한 70%, 어떤 성은 흔한 성 같은 경우는 90%까지 지금 이미 코로나에 걸렸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정도면 중국의 집단 면역은 금방 저는 올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이런 스탠스를 유지하는 이상 중국의 여행객 시작은 졸게 들어갔다. 저는 이렇게 읽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중국 모멘텀인데요. 그럼 그동안은 사실 면세점들이 코로나 때문에 뭐 정말 개점 휴업 아니었습니까? 공항에서도 뭐 다 그러다가 이제 열리고 있는 건데 그 수혜가 그럼 이 관광객 수라든지 매출이라든지 나타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일까요? 저는 한 두 개 정도의 기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같은데 첫 번째 춘절이고요. 중국의 춘절. 네, 춘절. 나머지 하나는 3월 양해입니다. 이 두 개를 중요한 포인트로 봐야 되는데 춘절을 우선 보면 중국의 1인당 그 지금 같은 기간에 비교하면 관광 상품 자체가 한 50% 늘었고요. 그리고 관광 경비도 한 50% 이상 지금 보고 있습니다. 상품 매화가 한 5배 정도 증가했다 그러는데 이 수요를 중국 내에서만 지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아마 이 조치가 풀리면 우리나라와 일본을 굉장히 많이 풀릴 거라는 예상은 당연하고 말 그대로 보복 여행이죠. 또 하나는 중요한 시점은 3월 양해인데 지금 확진자가 폭증한 후에 중국 정부에서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결정을 3월 양해에서 합니다. 요 3월 양해에서 시진핑의 상기 지도부가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중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또 오픈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현재 폭증하고 있는 코로나도 잠잠하는 시점과 플러스 3월 양해까지 겹치면 그때쯤 하면 면세점 사업은 2분기, 3분기에는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이 선택으로 가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면세점들은 이제 제일 활발한 영업하는 데가 공항이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이제 인천국제공항일 텐데요. 인천국제공항에서 그 면세점 입찰 경쟁이 시작됐군요. 이제 롯데, 신라, 신세계, 빅3들이 이제 어떻게 그 또 공간을 차지하느냐가 관심이겠군요. 네, 지난달 29일 날 시작했고 예. 발표는 2월 22일 날 합니다. 몇 가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번 민사업자를 입찰을 할 때 한 세 가지 달라진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업권 자체를 좀 변경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15개 사업권이었는데 요거를 7개로 나눠서 상위 5개는 일반 사업권이라고 해서 지금처럼 롯데, 그다음에 호텔 신라, 신세계, 네. 그리고 현대백화점 뭐 이런 쪽으로 대기업에 주는 쪽으로 나눴고요. 그리고 하단에 2개는 중소기업, 네, 중소기업 중소중견기업. 나눴습니다. 두 번째 달라진 점은 계약 기간을 바뀌었어요. 네. 5년이었는데 10년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정적으로 해라 이 말이고요. 그래서 이번 입찰권이 되게 중요하고 입찰이 정해지면 향후 10년간 매출이 굉장히 정해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바뀐 게 제일 재미있는 건데 임대료의 산정 방식을 바꿨어요. 이게 이제 코로나 때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그렇죠. 1년에 한 3천억 가까운 임대를 냈었어요. 네. 그런데 이거 뭐 앉아서 적자 보는 거죠. 그렇죠. 표시됐는데 못 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계속 아우성을 치니까 결국에는 2021년, 2022년도는 대폭 삭감을 해놨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바뀌냐면 고정된 임대료를 내는 게 아니라 지금은 객당 단가. 그러니까 여행객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임대료가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급선 문제,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인데 이게 입찰을 할 때 우리는 여행객 한 명당 어느 정도의 임대료를 낼 자신이 있다. 이렇게 이제 입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산하기가 굉장히 복잡하실 것 같은데 네. 지금 현재 소위 런닝 개런티로 가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 인천공항을 주로 왕래하는 분들은 예. 동남아와 일본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을 대상으로 통계를 보면 객단가 되게 낮아져요. 근데 중국을 빼고 나면 이런 오차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면세점 사업의 주요 고객은 매출의 주요체는 누구냐 하면요.
소위 보따리상인 따이공이라고 하는 그렇죠. 예. 보따리상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객단가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를 빼고 현재 최근 한 6개월간 통계를 가지고 저 객단가를 매기면 굉장히 임대료가 달라질 수 있어서 임대료 산정 방식으로 아마 이번에 그 입찰이 핵심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실적이 의미 있게 좀 돌아서 줘야 되는데요. 뭐 지금도 실적이 흑자이긴 하지만, 네, 실적 부분하고 최근에 이제 목표가는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 주가 네. 부분까지 마무리해 주시죠. 네. 3분기 실적까지는 그럼 흑자전을 했어요. 네. 근데 영업이익이 3분기에 266억이 났는데 재밌게도 이 영업이익의 70%가 호텔 사업에서 났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 10%가 되는 호텔 사업에서 영업이익이 70%가 난 거예요. 대단하네. 면세 그렇게 주고도 호텔에서 흑자를 내니까 구조가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고정 임대료를 굉장히 낮게 해줘서 아마 적자를 내는 것 같고요. 예. 문제는 이제 4분기하고 내년도인데 결국에는 매출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면세 쪽에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빠른 성장이 어려운 부분인데 아까도 초대 말씀드렸지만 3월 양해, 그러니까 춘절 이후 3월 양해 이후에 면세 쪽에서 얼마나 폭발적으로 늘어나느냐가 앞으로 이 호텔 신라의 주가의 가장 큰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 지금 많은 뭐 정권가에서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래도 좀 조심스럽지만 최소한 춘절 이후를 좀 지켜봤으면 좋겠고 3월 양해까지 지켜보고 나서 호텔 신라 쪽을 좀 들여다보는 것도 판단하는데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어쨌든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자. 네. 네, 단기적으로 좀 올라오기도 했었죠. 네. 네. 오늘은 호텔 신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